놔라. 퀸스 모니터 필수품이에요. 이 둘이 있어야지 비로소 퀸스 모니터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딜과 서폿, 유미 같은 존재지 떨어질 수가 없다고. 히오스로 치면은 이게 초갈이라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윙다이노야. 사실 이 영상을 좀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는 정보성 영상보다는 이제 재미를 중점으로 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진집받는 정보성 영상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퀸스 모니터만큼은 제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아이들이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배워왔던 점들을 앞으로 이제 키우실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고 이번에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니터들이 아무래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퀸스 모니터만 해당되는 내용들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퀸스인지 퀸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퀸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영단어 퀸스는 괄 이름에서 따온 거고 한글 발음으로 하게 되면은 퀸스가 맞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퀸즈라고 했다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서 주둥아리가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오리라는 별명을 붙여뒀고요. 그리고 이제 맹그로브 모니터랑 되게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도 사실상 굉장히 닮아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매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이제 120cm 평균으로 보고요. 어릴 때는 좀 트리 모니터 같은 체형을 가지지만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니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집니다. 결코 120cm가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자동차 등급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퀸스 모니터는 중형차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퀸스 모니터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인도네시아 특 섬이 조넨 많아요. 퀸스는 그 중에서도 섬이 많고 습지 쪽 제도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값으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요. 심지어 나무도 좋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반수생의 반교목성 애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물을 좋아하는 수준이 물고기 수준이에요. 진짜 그냥 얼어 죽어도 물에 있을 친구들이에요. 얼죽물. 물에서 자고 싸고 먹고 다 합니다. 예. 퀸스 모니터 하면은 또 성격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특히나 순합니다. 해외에서도 모니터들 중에서는 순하기로 손꼽히는 친구들이에요. 배고파서 물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다 있을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순하기는 하지만 얘한테도 물론 모니터의 강력한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파한다는 거는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모니터의 강력한 피가 흐르면서 퀸스 모니터만의 순한 피가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밥 잘 먹고 튼튼하면서 순한 아주 그냥 완벽한 삼위일체의 그 그래프를 가진 도마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장이 느리다, 한국에만 있는 헛소문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외에 몇 없지만 퀸스 모니터 브리더분들이나 퀸스를 키우기로 유명한 사육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소문은 그쪽 나라에 해당은 안 됩니다. 역시나 한국에만 있는 소문이에요. 이유를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보자면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친구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데리고 올 때부터 성장이 멈춰있는 친구예요. 얘랑 비슷한 크기의 다른 개체를 비슷한 시기에 키웠는데 걔는 킬로그램대로 진입을 했고 이 친구는 그람 수가 똑같아요. 저도 이 친구 덕분에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드워프 퀸스 모니터라고 부르는데 사실 크기만 작을 뿐 성장이 멈춘 것 뿐이지 지금까지 키우는데 건강 지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알거스 모니터, 비슷한 크기의 알거스 모니터도 키웠는데 퀸스 모니터의 그 평균적인 성장 속도가 절대로 알거스한테 뒤처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찌롱 워터나 크롭 같은 대형 SUV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거는 최대 스펙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많이 받는 질문들이 최소 사육장 크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동물들이든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본인 능력에서 제일 큰 사육장을 해주라고. 사실 작은 개코만 하더라도 자연에서 하루 활동량이 100평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동물들을 어찌됐든 우리는 가둬서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방 하나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얘네의 활동량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겠죠. 사방에 벽이 있으면 그게 어찌됐든 간에 얘네한테는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군부대 넓습니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씨, 주말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저녁 날짜 계산하고 자빠졌죠? 예, 그런 겁니다. 해외 사육장 기준을 한국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능력과 최대한 큰 사육장을 제공을 하는 것이 답이겠죠. 다만 무작정 큰 사육장보다는 얘네들의 특성에 맞게 큰 사육장이 좋겠죠. 아까 말을 한 대로 퀸스 모니터는 반교목의 반수생 친구들이에요. 일반 그라운드 애들보다는 옆 위로
더 커야겠죠. 결론적으로 어떤 사육장이 됐건 간에 얘네들의 활동량은 못 채워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날이 따뜻한 날씨에 밖에서 이제 산책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활동량을 채워주는데 베스트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퀸스 모니터들 성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비교적으로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 화상 자국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목성 특유의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PB 사육장이나 포맥스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충류들이 전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퀸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 호기심에 못 이겨가지고 소켓 전선이라도 밟고 올라가서 목을 문지릅니다. 진짜 빡대갈기. 주인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흉터로 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존나 받습니다. 뭐 발톱 부절이나 꼬리 비늘 나가는 그런 거는 대형종한테 있어가지고 당연한 그런 상처들인데 화상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하겠죠. 이거 있잖아요. 퀸스 모니터 필수품이에요. 놔라 영혼의 듀오. 이 둘이 있어야지 비로소 퀸스 모니터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딜과 서폿, 유미 같은 존재지 떨어질 수가 없다고. 히오스로 치면은 이게 초갈이라고.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화상 방지망도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손 닿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손 닿아도 안 뜨거워요. 다만 문제 같은 경우는 퀸스 모니터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자주 쉽니다. 근데 겨울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구가 오랫동안 켜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 개체들이 배에 화상이 입어요. 이거 18 난제예요. 그럴 때는 전구가 자주 온오프가 되게끔 실내 온도를 많이 높여주거나 아니면 열원 소켓을 2개를 설치를 해서 내부 기온의 밸런스가 좀 맞게끔 만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은 아싸리 못 올라오게끔 사육장 높이를 많이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들 디폴트 값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먹성 터집니다.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통먹이가 다양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쥐랑 병아리를 메인으로 주고는 있어요. 근데 손질된 먹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식단 안에 고려를 하셔도 되고, 근데 물론 손질 고기만 주면 안 되겠죠. 퀸스가 서식하는 반경이 아무래도 바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한테 나트륨 내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같은 경우는 특식 개념으로 급여는 가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얘네의 최대 한도의 나트륨 섭취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량만 특식 개념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 모니터로 퀸스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순하고 밥 잘 먹고 이런 모니터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죠? 또 나름 엄청난 대형까지는 아니고 발색도 밝기 때문에 나름의 유니크성도 가지고 있죠. 눈도 즐겁고 손도 즐거워요. 봐봐요, 벌써 상처 이렇게 났잖아. 아무래도 교목성이다 보니까 단점 하나는 발톱이 더럽게 아프다는 거. 근데 사실 모니터 다 똑같아요. 아픈데 그 중에서 또 얼마나 아프냐 이거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또 안 하려고 했던 거를 하게 됐고요.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찌 됐던 간에 사실 모니터는 근본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사육 되시고 끝!